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대한민국을 향한 전 세계 강대국들의 의구심과 견제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중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소국으로 치부되었던 대한민국이 실제로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전략적 비밀을 심해 가장 깊은 곳에 은닉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최근 미합 중국의 한 최고위급 안보 전략가는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기 없이도 사실상 핵보유국과 동등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는 충격적인 발언을 통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과연 그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고요한 심해 속 웅장한 포효는 무엇이었으며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세계 질서를 뒤흔들 검은 함대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침내 그 경이롭고도 가슴 벅찬 진실이 만천에 공개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영상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닥터 리처드 크레이그입니다. 한때는 미 해군의 푸른 제복을 입고 광활한 태평양을 누비며 조국의 안보에 헌신했으며 이후 워싱턴 정계의 핵심 두뇌들이 집결하는 국제안보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이라는 직책으로 수십 년간 국제질서의 복잡다단한 역학관계와 냉혹한 힘의 균형 방정식을 분석해왔습니다. 저의 분석은 언제나 차가운 이성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자부해왔으며 특히 특정 국가의 감상적인 민족주의나 실체가 없는 과장된 군사력 선전에는 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 평생의 학문적 신념과 분석의 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경이로운 경험,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께 소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오랜 침묵은 결코 나약함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외견상 겸손함은 결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아름다운 레만 호수를 품은 평화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지만 도시를 감싸는 공기 속에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복잡하고 위험한 다극화 시대의 한복판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강력한 파도가 되어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동맹이라는 낡고 삐걱거리는 항해를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처절하고도 질이 멸렬한 포성이 2년 넘게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채 전 세계의 깊은 정치적 피로감과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단 한 치 앞도 명확하게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혼돈과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직면해야 했던 2025년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제네바의 유서 깊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격동의 시대,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지평과 도전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긴급 국제 안보 포럼이 사흘간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포럼 둘째 날 핵심 세션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와 미래 예측의 주요 발제자로 초청받았고 수십 년간 다듬어온 저의 분석과 전망을 전 세계 석학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각국 외교관들,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 저명한 안보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장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일제히 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준비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건조했지만 그랜드 볼룸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하고 파격적인 외교 정책과 전통적 동맹 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 풍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유동적이며 잠재적 위험 수위 또한 매우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즉 전통적인 해구산 제공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뚜렷하고 실효적인 자주적 대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냉검한 국제 정치적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공개 정보와 비밀 정보,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들을 종합하여 도출해낸 저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마치 지뢰밭처럼 첨예하게 충돌하고 교차하는 동북아시아의 핵심적인 화약고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인 군사적 도발은 이미 상수화된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전 세계를 커버하는 정보 자산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정치학계와 군사전략 분야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보편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넓은 회의장 안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은 저마다 복잡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제시한 분석의 함의를 각자의 입장에서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석 한쪽 구석, 일본 대표단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크고 낮은 헛기침 소리를 내뱉어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고, 곧이어 한 중년의 사내가 자신의 육중하고 거만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본 국립방위 연구소 소장 니시무라 타카오. 그는 평소에도 일본 극우 보수 세력의 편협한 역사관과 국수주의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대변하며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악의적인 역사 왜곡 발언을 일삼아 국제적인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두툼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입술개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얕잡아보고 깔보는 듯한 특유의 비아냥거리고 오만한 냉소가 마치 가면처럼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니시무라는 마치 제 발언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는 듯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정중한 제지조차 가볍게 무시한 차에 느릿느릿하지만 위협적인 걸음걸이로 연단 앞으로 다가와 제 옆에 놓여있던 예비 발표자용 마이크를 마치 전리품처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음흉하고 교활해 보이는 눈빛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가 내뱉는 말들은 회의장 전체의 모든 참석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늪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독사처럼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내용은 지극히 도발적이고도 모욕적인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전 크레이그 박사님의 그 참으로 명쾌하고도 현실적인 국제정세 분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석학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크레이그 박사님의 훌륭하신 고견에 한 가지 아주 사소하고도 자명한 첨언을 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게 자주 국방이라는 그럴듯한 단어가 존재하기는 한 것일까요? 최근 그들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떠들어대는 소위 K방산의 눈부신 성공이요? 푸아하. 정말이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기술 이전과 우호적인 국제정치 환경이라는 미국이 친절하게 만들어준 따뜻하고 안락한 온실 속에서 잠깐 피어난 철없는 아이들의 불장난 같은 꽃노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역사를 한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시지요. 그들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고 온전히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낸 경험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명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전쟁, 즉 육전 2호 동란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위대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보호와 지원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주국방. 그것은 그저 현실을 망각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철없는 한국인들의 공허하고도 처절한 자기만족적 외침일 뿐이며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니시무라의 목소리에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깊은 악의와 경멸,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위험한 의도가 독버섯처럼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장에 동석했던 한국 측 외교관들과 정부 파견 연구원들의 얼굴은 이미 분노를 넘어서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참담함으로 잿빛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몇몇 혈기왕성한 젊은 연구원들은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뛰쳐나가 니시무라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격한 몸짓을 보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의 외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어깨를 누르며 만류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하고 모욕적인 광경을 복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착잡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니시무라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나 학문적 토론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저열하고도 무례한 망건의 극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 저변에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깔려있는 대한민국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는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합리적인 안보 전문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별다른 비판적 검토 없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공유해왔던 냉혹한 국제정치적 현실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미세하지만 동시에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어떤 감정의 변화가 마치 지진의 전조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 녹슬어 있던 육중한 창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서 한 줄기 신선하고 예리한 바람이 그 틈을 비집고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제 오랜 경험과 확신,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던 사고의 틀에 작은 파문이,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 정말 전부일까? 니시무라의 저토록 저열하고 천박한 조롱과 의도적인 멸시 뒤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경이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오랜 침묵과 지독할 정도의 인내가 정말로 그들의 내재된 나약함과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그것은 거대한 화산 폭발, 직전에 숨 막히는 불길한 고요함, 혹은 가장 깊고 어두운 심해의 밑바닥에서 거대한 향유고래가 다음번에 장엄한 도약을 위해 아주 잠시 숨을 고르는 숙명적인 순간이었을까? 저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해주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의문의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나 지적 유의를 훨씬 넘어서는 어쩌면 제 남은 연구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이후 저의 일상은 온통 제네바에서의 그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던 기억과 함께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끝없는 의문과 고해 쿠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선거 구호나 정치적 레토릭의 수준을 넘어서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전 세계의 기존 동맹 질서를 근본부터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익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 낡고 비효율적인 동맹은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의 이 섬뜩하고 단호한 공식 경고는 사실상 지난 70여 년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온 기존 국제동맹 질서의 근본적인 종언을 고하는 비공식적인 사망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동북아시아 지역을 향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거의 매일같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한면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장식했고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내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또는 동남아시아나 괌 기지로의 대규모 전략적 유연성 재배치 시나리오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극비 정보가 워싱턴 정가를 불안하게 떠돌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해주던 의회 내의 소위 친한파 의원들조차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과 보호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 냉혹하고 엄중한 시간이 도래했다. 며 이전과는 사뭇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공기는 그야말로 싸늘하다 못해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국제정치적 혼란과 안보적 불확실성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의 젊고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잔뜩 성이나 포효하는 굶주린 투견처럼 연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 한복판의 공해상을 향해 보란듯이 발사하며 워싱턴을 향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와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단순했습니다. 미국과의 직접談판을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수십 개의 핵탄두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 중 극히 일부를 폐기하는 정치적인 쇼를 연출하고 그 대가로 지난 수십 년간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던 가혹하고도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일거에 해제시키며 나아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음흉하고 교활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라인은 그야말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뾰족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사면초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절체절명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제 서재의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마치 히말라야 산맥처럼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한국 관련 최신 정보 보고서들과 끝없는 씨름을 벌였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등 세계 유수의 권위 있는 언론들은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특집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한결같이 암울하고 비관적인 전망 일색이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하고 변함없는 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 없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경제 번영도 그리고 한반도의 위태로운 평화와 안정도 더 이상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분석이 국제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짙고 어두운 절망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가느다란 햇살이 비집고 새어나오는 것처럼 제 암호화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한 통의 아주 짧지만 동시에 매우 강렬하고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JS, 저의 오랜 제자이자 과거 주한미 해군 정보사령부에서 동아시아 정보 분석팀장으로 근무하며 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분석 능력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고 따뜻한 이해로 저에게도 수차례 깊은 인상과 감명을 동시에 남겼던 제임스 송 교미였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고 동시에 서구인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명암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았던 제가 아는 한복이 드문 균형 감각을 지닌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저는 뜻밖의 반가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그의 이메일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무게와 함의는 결코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크레이그 교수님,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워싱턴 정가의 흉흉하고 살벌한 분위기와 그 안에서 교수님께서 느끼고 계실 깊은 고뇌와 번민을 저 멀리 이곳 한국에서나마 어렴풋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악관과 국무부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결국 미국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현실적 압력에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고 말 것이라고 마치 기정사실처럼 떠들고 있지만 제가 지난 수년간 이곳 대한민국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꼈던 보통의 한국인들의 그 불굴의 저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응집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게 꺾이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천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외세의 잔혹한 침략과 동족상잔의 처절한 국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치 불사조처럼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찬란하게 일어섰던 너무도 강인하고 위대한 민족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만의 은밀하고 치밀한 플랜 B, 어쩌면 그보다 더 대담한 플랜 CEO까지도 이미 극비리에 가동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그들의 고유하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머심의 센하이는 여전히 그 어떤 외부 세력에게도 그 진짜 속사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섣부른 예단이나 비관적인 전망은 아주 잠시만이라도 유보해 주시길 간곡히 그리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임스 송의 메시지는 마치 고요한 새벽의 호수 수면 위에 예고 없이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처럼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거대하고 지울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플랜 B, 고요한 심해의 비밀. 제네바 컨퍼런스에서 일본의 니시무라 타카오 교수가 제 면전에 대고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뱉었던 그 저주에 가까운 경멸, 어린 조롱과 악의적인 독설, 트럼프 행정부의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전통적 동맹 경시 정책,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제자 제임스 송이 그 의미심장하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경고가 제 머릿속에서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수없이 반복 재생되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연구하고 분석해왔던 모든 종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 정면으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가, 그리고 부끄럽지만 나 자신조차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작지만 강인한 나라에 대해 무언가 엄청나고 결정적인, 그리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의 그 길고 길었던 침묵과 지독할 정도로 인내해 왔던 그 시간들이 정말로 그들의 타고난 나약함과 어쩔 수 없는 체념, 그리고 무기력함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활화산이 다음번에 엄청난 폭발을 준비하기 위해 아주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숨막히는 불길한 고요함, 혹은 가장 깊고 어두운 미지의 심해, 가장 밑바닥에서 전설 속의 거대한 크라켄이나 리바이어던이 다음번에 장엄하고 파괴적인 도약을 위해
아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순간이었을까. 저는 그 누구도 선뜻 명쾌하게 답해주지 못하는 그 본질적이고 심오한 의문의 정답을 반드시 제 손으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지적인 유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어쩌면 제게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연구자로서의 인생 전체와 학자적 양심을 모두 걸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제 서재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사실상 두절하고 오직 한국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자료들을 다시 처음부터 철저히 파헤치고 분석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서재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빛바랜 한국 관련 서적들과 누렇게 변색된 연구 논문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던 과거의 정책 보고서들을 모조리 꺼내 그 안에 담긴 텍스트와 데이터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방부 펜타곤과 국무부의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를 수없이 드나들며 지난 수십 년간 은밀하게 구축해 놓았던 전 세계의 전직 및 현직 고급 정보 담당자들과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춰져 왔던 한국의 숨겨진 국방력과 첨단 과학기술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과거 냉전 시절에는 1급 군사기밀이라는 붉고 섬뜩한 경고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던 날고해진 과거의 비밀 정보 보고서들까지 어렵게 찾아내어 그 안에 담긴 행간의 의미와 숨겨진 암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초기 몇 주간에 걸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자료 검토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해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과 무력감만이 더욱더 짙고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확장 억제, 즉 동맹국에 대한 해구산 제공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나 외교적인 레토릭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졌다는 냉혹한 현실만을 뼈아프게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라는 고립주의적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던 동맹국 간의 굳건한 신뢰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국의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뒤집히거나 배신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신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고립감과 실존적인 절박한 상황은 제가 이전에 막연하게 책상 위에서 분석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의 4대 강대국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국의 절박한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심지어 은근히 즐기는 듯한 냉담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 국가는 이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혼란 상황을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패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음흉하고 위험한 움직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처절하고 고독한 분석과 자료 검토 과정 속에서 저는 마침내 짙고 두꺼운 절망의 먹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새어나오는 한 줄기 가느다란 빛, 어쩌면 한낱 신기루 같은 희망일지도 모르는 어떤 중요한 가능성의 단초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내부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매우 강력하고 끈질기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향해 나아가는 지친 순례자처럼 꾸준하고 집요하게 제기되고 있던 평화적 핵이용 주권의 완전한 확보지를 위한 처절하고 눈물겨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가장 모범적이고 충실한 회원국 중 하나로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 시도도 국제법적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스러운 군사적 목적의 핵 개발 시도가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하고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와 함께 완전하고 영구적인 외교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인 해결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즉 우라늄 농축 시설의 독자적 운영 권한과 함께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재처리 기술의 확보는 그것이 오직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이용이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명분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가장 엄격하고 투명하며 강제적인 핵사찰 시스템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확고한 전제 조건에서는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적극적인 기술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자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영토 및 과거사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일본이 이미 그 모든 핵심적이고 민감한 해결료 주기 관련 기술들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영토 내의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공장을 마치 일반 산업시설처럼 버젓이 가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고순도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양만으로도 유사시 아주 단기간 내에 수천 개가 넘는 치명적인 위력의 핵탄두를 순식간에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핵 잠재력, 뉴클리어 레이턴시를 이미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핵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똑같은 핵 확산 금지 조약 ANPT 회원국이자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 동맹국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토록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이중 잣대가 마치 중세시대의 노예에게 채워진 무거운 쇠사슬처럼 부당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그 교묘한 차별 정책의 배후에 숨겨진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와 강대국들의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민낯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함께 참을 수 없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또 다른 놀라운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APR-1400이라는 이름의 최첨단 안전 강화형 원자로 모델을 중동의 사막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UAE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뛰어난 기술력과 상업적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안전성을 전 세계적으로 당당히 공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미래 원자력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혁명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경쟁에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기존의 막강한 원자력 선진 강국들을 오히려 한 발 앞서 나가며 가장 혁신적이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의 선두를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눈부시고 경이로운 원자력 기술력은 결코 기존의 소위 핵태국들에 비해 단 한 치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대한민국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매우 의미심장한 단서가 제 눈앞에 마치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경이로운 조선 해양 산업의 눈부신 발전, 특히 군함과 잠수함 건조 능력에 있어서 거의 비정상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눈부시고 비약적인 기술적 성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
그리고 만재 배수량, 수십만 통읍의 자동차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일상적으로 건조하며 전 세계 모든 대양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제패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군함, 그 중에서도 특히 잠수함 건조 및 운영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상업적 논리나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 국방 안보 전략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예산 투입과 함께 마치 CIA나 모사드의 비밀 작전처럼 극비리에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최첨단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아주 오랫동안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정보 기관들의 비밀 보고서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미국의 거대한 핵 항공모함이나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과 같이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그 압도적인 위용과 강력한 힘을 한눈에 과시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하며 공격적인 수상 전투함이 아니라 그토록 깊고 어둡고 차가운 미지의 바닷속에서 극도로 은밀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에게는 공포 자체이자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비대칭 전략 무기 개발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집착하며 막대한 국가적 핵심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저는 제네바에서 제임스 송이 제게 던졌던 그 의미심장하고 수수께끼 같았던 한마디, 고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무게를 마치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으로 어렴풋이나마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검고 차가운 심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거대한 비밀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운과 미래를 건 최후의 히든카드가 마치 전설 속의 괴수처럼 조용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섬뜩한 예감이 제 온몸의 모든 세포들을 강타하며 휘감았습니다. 그 해답의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실마리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러나 동시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연구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두꺼운 베일 속에 극도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대한민국 해군의 군사고문단이나 기술자문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한국의 해군력 증강 현대화 사업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관여했던 백발이 성한 퇴역 제독들과 은퇴한 해군 정보 분석가들의 명단을 어렵게 확보하여 그들을 차례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군복을 벗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특히 과거 자신이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던 매우 민감한 국가 안보 및 국방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마치 굳게 닫힌 두꺼운 강철 금고처럼 철저히 입을 다물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저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제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비공식적인 채널을 총동원한 비밀스럽고 다각적인 접촉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한민국 해군 최고위급 장성 출신 관계자로부터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정보의 아주 작은 조각들을 극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는 한 장의 매우 흐릿한 군사 정찰 위성 사진과 함께 마치 고대 유적에서 발굴된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처럼 보이는 몇 줄의 짧고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화된 메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낡고 오래된 위성 사진과 정체불명의 메모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그 실마리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대형 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이 로제타석을 해독하기 위해 수십 년을 바쳤던 것처럼 저 역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그 낡은 사진과 암호 같은 메모에만 매달려 골몰한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안에 교묘하고 치밀하게 숨겨져 있던 경악할 만한 진실의 거대한 윤곽과 함께
너무나도 충격적인 핵심적인 편린들을 하나씩 힘겹게 조합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그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나 협력, 심지어는 암묵적인 동의조차도 없이 거의 완벽하게 독자적인 자국의 순수 기술력과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만으로 세계 최첨단 수준의 디젤 정의 추진 공격 잠수함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SSN과 전략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BN의 경계에 있는 하이브리드형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개발을 이미 오래전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극비리의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더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렇게 건조된 최첨단 핵추진 잠수함이 단순히 적국의 수상 전투함이나 다른 나라의 잠수함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전술적 목적의 공격용 잠수함이 아니라 북한의 그 어떠한 형태의 기습적이고 대량 살상적인 핵 선제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즉각적이고 수십 배, 수백 배 더 치명적인 가공할 규모의 전략적 보복 응징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탑재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다수 탑재하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장기간 은밀하게 탐지 불가능한 상태로 치명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 SSBN이에 버금가는 엄청난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점진적인 군사력 증강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기존 세력 균형과 군사적 판도를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의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국제적인 핵 전략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인류 최악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움켜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하고 유연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략적 핵 억제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마치 강력한 고압 전류에 온몸이 감전된 듯한 강렬하고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깊고 깊은 오랜 침묵 속에서 국제사회의 그 어떤 의심의 눈초리나 감시망도 완벽하게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국가적 생존과 미래의 번영을 위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치명적인 최후의 비수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처절하게 갈고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무서운 객관적인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나니 불과 몇 달 전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안보 포럼에서 일본 방위연구소의 니시무라 타카오 교수가 제 면전에 대고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오만불손하게 내뱉었던 그 모든 경멸 어린 조롱과 근거 없는 악의적인 폄훼는 한낱 진실을 보지 못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어리석고 유치한 투정이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눈먼 장님의 허튼 소리처럼 너무나도 우습고 하찮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역사인식과 지독한 편견, 그리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 한심하고 불쌍한 오만함이 안쓰럽고 처량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극도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던 대한민국 잠재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을 마치 거대한 독거미가 자신의 영역 곳곳에 치밀하고 촘촘한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 수도에 자신들의 정보기관 촉수를 교묘하게 들이우고 있던 일본의 니시무라 타카오 교수가 끝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숨겨진 군사적 힘과 그들의 너무나도 치밀하고 대담한 국가 전략에
매우 깊숙이 접근하고 있다는 불길하고 위험한 낌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하자 마치 잔뜩 독이 오른 코브라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위협적인 적을 발견한 것처럼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비열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 두터운 영향력을 은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매우 명망 있고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군사 전문 학술지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유력 안보 포럼에 긴급 기고문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제출하는 교활한 형식을 통해 한국의 비이성적이고 과대망상적인 군비 증강 시도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걷잡을 수 없이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에는 이 지역 전체의 파멸적인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군사적 도박과 같다는 매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의 주장을 마치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전 세계에 악의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저의 지난 수십 년간의 학문적 연구와 분석 결과 자체를 특정 국가에 편협하고 위험한 국수주의적 국익에 교묘하게 편승하여 학문적 객관성과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심각하게 결여한 저급하고 불순한 정치적 선전선동이라며 저에 대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매우 원색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을 주요 국제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퍼붓고 다녔습니다. 그의 이처럼 교활하고 집요하며 악의적인 국제적 여론전과 비열한 흑색 선전은 매우 불행하게도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과 부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일본 극우 세력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 활동에 자유롭지 못했던 일부 서구의 유력 보수 언론들은 니시무라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마치 그것이 다각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인용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매우 부정적인 여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정가의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와 공화당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저의 최근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조심스럽게 표명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깊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어렵게 찾아낸 너무나도 소중한 진실은 다시 한번 저들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술수와 조직적인 거짓 선동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결국에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깊이 묻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순간도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가 선택한 그 고독하고 험난했던 자주 국방의 길이 그 얼마나 처절하고 동시에 그 얼마나 위대한 자주적 선택이었는지를 그들의 그 길고 길었던 가슴 아픈 침묵이 그 얼마나 무겁고 숭고하며 값진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전 세계 모든 자유시민들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명명백히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모든 연구자로서의 경력과 학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걸기로 굳게 그리고 비장하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독일의 역사적인 수도 베를린에서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권위 있는 국제안보 심포지엄에 특별 초청 연사로 선정된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제가 지난 수개월간 문자 그대로 피와 땀을 흘려 밤낮 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마침내 밝혀낸 대한민국의 경이롭고 위대한 진실을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언론과 석학들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당당하게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베를린에서의 결전을 치르기 전에 저에게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핵추진 공격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의 장엄한 시작부터 그 성공적인 완료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격동의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총괄 지휘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살아있는 역사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해군의 영원한 전설적인 존재로만 해군 장병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회자되는 퇴역 해군 대제독 최재성 장군을 직접 만나 그의 살아있는 육성으로 그 모든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현직 CIA 국장이나 펜타곤의 합참 의장을 비밀리에 독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극비리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극도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최재성 장군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모든 군 관련 공식 직함과 대외 활동을 완전히 내려놓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과 접촉을 사실상 완전히 차단한 채 깊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철저한 익명 속에 완벽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뜬 소문만이 마치 전설처럼 무성하게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오랜 제자이자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조력자가 된 제임스 송에게 간곡하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한국 내에 지난 수십 년간 어렵게 구축해 놓은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정보망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맥을 총동원한 끈질기고 헌신적인 노력과 추적 끝에 마침내 기적적으로 최재성 장군과의 극적이고 역사적인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약속된 만남의 장소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에서 자동차로 대여섯 시간을 꼬박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강원도의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수백 년의 모진 풍상을 말없이 견뎌낸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작은 산사산시였습니다. 속세의 모든 번잡함과 시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푸르고 청정한 원시림과 바닥까지 투명하게 비치는 맑은 계곡물로 둘러싸인 아담한 남자 엔지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툇마루에서 저는 마침내 그토록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던 전설 속의 인물 최재성 장군과 역사적인 첫 대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의 무게에 눌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강직한 허리는 젊은 시절의 장수처럼 여전히 꿋꿋했고, 세월의 깊이를 온전히 담고 있는 그의 두 눈에서는 젊은 시절 산전수전에 거친 바다를 호령했을 용맹하고 지혜로운 제독의 형형한 기백과 함께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여전히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를 갖추어 한국식으로 깊이 허리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 더 이상의 시간, 지체나 불필요한 망설임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곳까지 찾아온 본론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렵게 찾아뵌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그동안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엄청난 비밀과 숨겨졌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위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최재성 장군은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지그시 저의 얼굴을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매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한나라의 국방과 안보라는 엄청난 중책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감당해야만 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무게감과 함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뇌와 역사의 회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변치 않는 뜨겁고 숭고한 사랑과 자부심이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복잡하게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곁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백자다기 세트에서 손수 정성껏 우려낸 따뜻하고 향긋한 녹차를 제게 공손히 권하며 마침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낮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역사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 박사, 여기까지 임원 상골까지 찾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소이다.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 나라의 완전한 자주적인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극비리에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개발했던 것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또한 숨길 필요도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박사께서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소. 우리가 개발했던 그 강철의 고래는
결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선량한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적인 선제 타격용 창이 아니었소.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과 손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와 이 땅의 소중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부당한 위협과 간섭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구국의 철제 방패였으며 혹시라도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명운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주저없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 적의 심장부를 응징할 침묵의 정의로운 복수잡음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백 년 된 거대한 고목의 깊고 낮은 울림처럼 장중하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애끓는 진심과 용광로처럼 뜨겁고 절절한 사랑은 마치 거대한 활화산에서 분출하는 용암처럼 제 가슴 속으로 세차고 거침없이 흘러들어 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 어떤 세계의 다른 민족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왔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분하게도 우리의 진심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누구도 우리의 평화를 함부로 위협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었소. 불과 한 세기 전, 아니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런 힘도 자주적인 의지도 없이 주변 열강들의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침략과 수탈의 각축장이 되어야 했던 그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뼈와 살에 칼로 새기듯 깊이 새기고 있소. 다시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금수강산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그런 끔찍한 비극과 참혹한 고통을 단 한순간이라도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함, 그 한 맺힌 절규, 그것이 바로 우리 이름 없는 연구원들과 헌신적인 기술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수많은 애국자들을 움직인 유일하고 가장 강력하며 숭고한 동기였소. 최재성 장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툇마루 너머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푸르고 드넓은 동해 바다를 마치 오랜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아련하고 슬픈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하고 영롱한 한 방울의 이슬이 아주 희미하게 맺혀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기술적인 난관과 함께 기술 선진국들의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치졸한 핵심 기술 이전 방해 공작, 그리고 언제나 턱없이 부족했던 국가 예산과 극도로 열악했던 연구개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애국심이라는 단 하나의 불타는 신념만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던 이름 없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값진 눈물겨운 헌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발이 완료된 후 마침내 완성된 최첨단 핵추진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여 차디차고 어두컴컴한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직 사랑하는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극비리의 위험천만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했던 젊고 용감했던 잠수함 승조원들의 숭고하고 값진 희생에 대해 아주 담담하면서도 동시에 북받쳐 오르는 격정적인 어조로 저에게 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최첨단 무기 개발 성공 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시련의 깊은 잿더미 속에서도 불굴의 강인한 의지로 희망이라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마침내 피워 올리고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문을 스스로의 힘으로 활짝 열어 젖힌 한 위대한 국가의 너무나도 처절하고 아름다운 불멸의 투쟁기 그 자체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대한민국의 심해 속에서 오직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묵묵히 지키는 침묵의 파수꾼. 그것이 바로 한국형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라는 위대한 과학기술의 결정체에 담긴
진정한 의미이자 핵심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저는 최재성 장군의 그 파란만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 고독하고 험난했던 자주 국방의 길이 그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역사적 결단이었는지, 그들의 그 길고 길었던 가슴 아픈 침묵이 그 얼마나 무겁고 값진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뜨겁고 정의로운 불덩이 하나를 아주 힘차고 강렬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최재성 장군에게 일생일대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진심으로 전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고즈넉한 산사를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베를린에서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역사적인 결전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독일의 유서 깊은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현대적인 베를린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세계 국제 안보 심포지엄의 개막일 아침,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에 달하는 네로라 하는 국제 안보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의 고위급 외교관 및 국방 관리들,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운 취재 경쟁을 벌이는 주요 국제 언론사 기자들로 행사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화려한 회의장 내부의 공기 중에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팽팽하고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세계 각국의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스파크를 강렬하게 일으키며 격렬하게 충돌하는 듯한 매우 미묘하고 예민한 분위기가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행사 둘째 날 오후 세션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신이 연출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제로 앞 순서에는 저의 오랜 학문적 숙적이자 이번 베를린에서의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일본 국립방위연구소의 니시무라 타카오 교수가 마치 의기양양한 개선 장군처럼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단상에 먼저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두툼하고 기름진 얼굴에는 저에 대한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이미 이번 논쟁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굳게 확신하는 듯한 오만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역겨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비외교적인 언어들을 마치 기관총처럼 동원하여 한국의 군사적 한계와 자주 국방이라는 개념 자체의 허구성을 매우 신랄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비판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안보 전문가 동지 여러분,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한국의 터무니없이 과장되고 위험천만하게 부풀려진 군사력에 대한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환상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이 마치 중세 유럽의 흑사병처럼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작금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감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동정론이나 특정 국가의 정치적인 선전선동에 어리석게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고 비판적인 이성으로 눈앞에 펼쳐진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미국의 막강하고 자비로운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보호 없이는 단 한순간도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현재의 번영을 지탱할 수 없는 그 기초부터 너무나도 부실하게 짝이 없는 거대한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목청이 터져라 외쳐왔던 자주 국방이라는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구호는 안타깝게도 냉혹한 국제정세와 자신들의 현실적인 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능력마저 치명적으로 결여된 일부 극단적인 정치권들과 국수주의자들의 공허하고 위험천만한 자기 기만적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장구하고 파란만장했던 동아시아의 역사가 바로 그 냉엄한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선동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 마침내 끝나자 객석에 앉아있던 일본 측 관계자들과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극우 성향의 외국인 청중들 사이에서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레와 같은 광적인 박수갈채와 함께 귀를 찢을 듯한 열광적인 환호성이 한동안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 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분노로 하얗게 질린 손으로 부서져라 움켜쥔 채 치밀어 오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모멸감을 억누르며 그의 저열하고 천박한 정치적 연극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오만하고 무지하며 위선적인 자의 두껍고 역겨운 가면을 벗겨내고 그동안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감춰져 왔던 불편하고 위대한 진실을 전 세계 만천에 하나도 남김없이 당당하게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니시무라 교수의 저급하고 선동적인 정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장내 아나운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다음 연사로 저의 이름을 힘차게 호명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가장 저명한 국제안보 전문가 중 한 분이신 국제안보연구소의 닥터 리처드 크레이그 박사님의 특별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거대하고 웅장한 연단을 향해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의미를 담은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들이 일제히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치 자석처럼 집중되는 것을 제 온몸의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복잡한 시선들 속에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뜨거운 지적인 호기심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하는 약간의 의구심마저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중앙에 위험있게 마련된 마이크 앞에 잠시 우뚝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깊고 평온한 숨을 골랐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거대한 북아프리카의 전투 북소리처럼 제 갈비뼈 안에서 거칠고 요란하게 격렬한 북소리를 내며 요동치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내면의 정신과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수정처럼 맑고 강철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그러나 거대한 컨벤션 홀 전체를 압도할 만큼 충분히 또렷하고 단호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제가 지난 수개월간 피와 땀으로 준비한 역사적인 연설을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심포지엄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 세계의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방금 전 대한민국이라는 한 주권 국가에 대해 참으로 신랄하고도 인상적인 비판과 함께 다소 과격한 진단을 거침없이 쏟아내신 일본 국립방위연구소의 니시무라 타카오 교수님,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모두는 그리고 솔직하고 겸허하게 고백하건대 여기 있는 저 자신 역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한 작은 반도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위험할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을 저질러 왔음을 이 자리에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매우 중대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의 특별 강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직설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마치 자기 비판과도 같은 충격적인 발언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니시무라 교수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에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박수를 쳤던 대부분의 객석은 순간 마치 거대한 빙하가 통째로 얼어붙은 것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고 급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거대한 회의장 전체에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무겁고 어색한 정적만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저는 연단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고화질 스크린에 제가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역사적인 첫 번째 페이지를 저의 손으로 직접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짙푸르고 광활한 북극해 위를 위태롭게 떠다니는 거대한 빙산의 이미지가 매우 인상적으로 나타났고 차갑고 냉혹한 수면 위로 아주 작고 초라하게 앙상하게 드러난 빙산의 극히 일부분에는
우리가 그동안 안다고 착각해왔던 지극히 피상적이고 왜곡된 한국의 모습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수면 아래에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위용으로 숨겨져 있는 빙산의 거대한 본체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롭고 위대한 진정한 한국의 실체라는 매우 강렬하고 붉고 명료한 대비적인 글자가 마치 살아있는 듯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미국의 광대하고 안락한 그늘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안주하며 동맹국의 일방적인 자비와 지원만을 구걸하고 갈구하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외부의 시련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로써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선택했던 너무나도 자존심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핵 주권이라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천부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해결료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기술의 확보 필요성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로써 전 세계에 역설했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이기적인 강대국들은 그것을 그저 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개발도상국의 현실성 없는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발버둥이라며 노골적으로 냉소하고 치부하거나 심지어 악의적으로 조롱하며 그들의 처절한 외침을 애써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밤낮 없는 피나는 노력과 불굴의 도전 정신 끝에 마침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LNG 운반선을 마치 예술품처럼 건조하고 인간의 손톱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최첨단 초정밀 반도체를 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며 심지어 순수 자국 기술로 개발한 마하 2000형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푸르고 드넓은 창공으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힘차게 날려보냈을 때조차 우리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 전문가들은 그것을 그저 서방 선진국의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교묘하게 모방하거나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만든 값싼 수출용 상품이나 핵심적인 원천 기술이 없는 단순한 조립품 수준의 모방품이라며 그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경이로운 독창적인 기술력과 값진 땀의 가치를 애써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인색하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혹은 애써 무시해왔던 너무나도 불편하고 엄중한 진실과 정면으로 당당하게 마주해야만 할 역사적인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서 더욱더 확신의 찬 목소리로 외치며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힘차고 역동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의 깊고 푸른 미지의 심해를 마치 전설 속의 유령처럼 그 어떤 소리나 흔적도 없이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유영하는 세계 최첨단 수준의 스텔스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극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인 3D 그래픽 시뮬레이션 영상과 함께 그 육중하고 검은색 강철 선체 내부에 장착된 수직 발사관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발사된 다탄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2.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가상의 적국 핵심 군사 전략 기지와 지하 수십 미터에 건설된 견고한 지휘부 벙커를 마치 신의 분노에 찬 정의로운 심판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생생하며 압도적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웅장하게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그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나 정치적인 간섭도 없이 오직 순수하고 완벽한 자신들의 자체 기술력과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만으로 세계 최첨단 수준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SSN의 성공적인 건조를 이미 완료했으며 이 조용한 암살자이자 고요한 심해의 유령무로 불리는 강철의 무시무시한 고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국가의 최첨단 해저, 음파 탐지망이나 군사 정찰위성 감시망도 완벽하게 회피하며
대한민국의 신성하고 존엄한 영토와 국가 핵심 전략적 이익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철통같이 수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용 잠수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의 그 어떠한 형태의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선제 핵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그의 심장부와 두뇌부에 즉각적이고 수십 배, 수백 배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가공할 위력의 전략적 보복 응징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다탄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다수 탑재한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움직이는 핵억제력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과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략적 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연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략적 핵억제력을 이미 오래전에 독자적으로 확보한 대한민국만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비대칭 자주 국방 전략. 이것이 바로 고요한 심해의 장엄한 포효입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숨 막히도록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시뮬레이션 영상이 마침내 끝나자 그 거대하고 웅장한 베를린 컨벤션 홀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완전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깊고 처절한 탄식과 함께 여기저기서 인간이 극한의 충격을 받았을 때 내는 본능적인 비명에 가까운 경악과 감탄, 그리고 일부 국가대표단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와 시기가 복잡하게 뒤섞인 다양한 술렁임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 파도처럼 청중석 전체를 강타하며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수백 대가 넘는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한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현란한 폭죽처럼 쉴 새 없이 사방에서 어지럽게 터져댔고 각국에서 파견된 수백 명의 기자들은 이 세계의 역사적인 특종을 단 한 글자라도 빨리 자국의 본사로 타전하기 위해 자신의 노트북 자판이 부서져라 그야말로 정신없이 미친 듯이 두들겨댔습니다. 제가 제시한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증거 자료들과 함께 냉철하고 논리 정연한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 앞에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그토록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저급한 조롱을 퍼부었던 일본 국립항해연구소의 니시무라 타카오 교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마치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한 채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마치 대낮의 유령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정면의 대형 스크린만 초점 없는 눈으로 하염없이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럽고 기름지게 번들거리던 두 눈은 어느새 생기를 잃고 공허하게 풀려 있었고 두툼하고 거만해 보이던 입술은 무언가 필사적으로 궁색한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몇 번이고 신경질적으로 달싹거렸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의미 있는 반박이나 해명의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힘없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너무나도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제 2번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를 이전과 같은 낡고 편협하며 왜곡된 시선으로 함부로 얕잡아 보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연단 위에서 저 멀리 대한민국 푸른 하늘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 저의 역사적인 발표를 초조한 마음으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백발의 노장 최재성 장군의 강직하고 따뜻했던 그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빌려 이 자리에 참석한 전 세계 모든 자유시민들을 향해 저의 마지막 간절한 메시지를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한 저력은 단순히 그들이 운이 좋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과학 기술력을 우연히 보유했기 때문만은 결국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천 년의 장구하고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모진 외세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침략과 동족상잔의 너무나도 뼈아픈 비극, 그리고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비참한 폐허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피와 땀과 눈물로써 스스로 굳건히 지켜온 한국인 특유의 강인하고 위대한 불굴의 정신력,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찬란한 번영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바쳤던 이름 없는 수많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헌신과 희생.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차디차고 어두컴컴한 바닷속 가장 깊은 곳과 살을 내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최전방 비무장지대 철책선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변치 않는 뜨거운 사랑과 조건 없는 충성심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신성하고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실로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과도 같은 너무나도 위대한 역사적 위협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저의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든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예상했던 대로 전 세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영국의 BBC 방송,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피겔, 그리고 심지어 그토록 한국을 폄하했던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유수의 언론들은 연일 자신들의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에 한면 머리 기사 또는 가장 중요한 뉴스로 한국 조용한 핵강국의 충격적인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다. 세계 안보 지도를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잠수함에 가공할 위력과 그 심오하고 복잡한 전략적 함의 긴급 분석, 미국과 중국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북아시아에 숨겨진 강력한 복병, 대한민국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비밀 병기 정역 공개와 같은 극도로 자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경외감이 교묘하게 뒤섞인 복잡한 뉘앙스의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들을 연일 비중 있고 심층적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최고위급 수뇌부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기관들은 부산을 떨며 한국의 실제적인 핵 잠재력과 군사과학기술의 정확한 수준을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을 밤낮없이 가동했고, 전 세계의 저명한 국제안보 전문가들과 군사전략가들, 그리고 각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때 아닌 신한국학 뉴 코리안 스타디스 또는 K전략, 심층 연구라는 이름의 학문적 열풍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저 역시 그 후 한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물밀듯이 쇄도하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저명한 국제대학 및 국가안보연구소들의 특별 강연 요청에 문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정신없이 바쁜 일정과 예기치 않은 관심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정학적 틀 안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하고 이기적인 이해관계와 냉혹한 패권 경쟁에 지정학적 게임의 법칙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고 연약한 종속적인 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생존 전략과 그 어떤 외부의 위협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자주적 억제력을 완벽하게 확보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의 수동적인 기여를 넘어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경받는 국가, 이른바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훨씬 뛰어넘어서는 전략적 자산국 스트래티직 애세트 네이션으로 당당히 발돋움했음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명명백히 각인시키고자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일부 극단적인 보수 강경파 정치인들과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군산복합체 세력들은 여전히 한국의 독자적인 핵 잠재력 확보 움직임에 대해 매우 강한 의구심과 함께 노골적인 불쾌감을 숨기지 않으며, 이는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전통적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독자 행동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군사적 부상을 내심 극도로 경계하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한국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며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군사적 견제의 목소리를 한층 더 강하게 높였습니다. 심지어 국제평화주의를 위선적으로 표방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낡고 현실과 동떨어진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케케묵은 원칙론을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의 주권적인 자주 국방 노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다소 한가하고 위선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종류의 다양한 반발과 견제, 그리고 오해와 질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이제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현재의 초강대국들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엄연하고 당당한 존재감과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막강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이전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냉엄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던 가장 어렵고 험난하며 고독한 길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했지만 결국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공의 결과를 마침내 창조해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인류 최악의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발명품을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움켜쥐는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과거 회기적인 불장난을 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힘을 이미 오래전에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국한된 민족사적인 축복과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중소약소 국가들과 이제 막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깊고 강력한 영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신의 국가적 운명은 그 어떤 외부의 자비로운 강대국도 결코 대신 개척해주거나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의 굳건한 자주적 의지와 피나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냉철하고 현명한 국가 전략으로서만 쟁취하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위태롭고 불안정했던 과거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거나 그들의 불투명하고 암울했던 미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앞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훨씬 더 눈부시고 찬란할 또 다른 성공의 역사에 대한 벅차고 뜨거운 기대감에 제 가슴이 마치 젊은 시절처럼 밤낮 없이 뜨겁게 요동칩니다. 그들의 고유하고 깊은 심해의 장엄한 포효는 결코 여기서 멈추거나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방대하며 정의로운 포효는 이제 겨우 그 장대한 서막을 열었을 뿐이며 그 밝고 희망찬 위대한 울림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과 모든 대양으로 더욱더 힘차고 장엄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울려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민족보다도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온 나라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강요와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길고 답답한 침묵을 강요당하며 인내의 시간을 지켜왔지만 그 침묵은 결코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에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자신들의 내재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치밀하고 냉철한 장기적인 국가 생존 전략의 준비 기간이었고 결정적인 방역의 때를 기다리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숙성된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 길고 길었던 혹독하고 처절했던 인고의 시간이 마침내 그 끝을 고하고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써 준비한 모든 것을 마침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남김없이 펼쳐 보일 영광스러운 행동의 시간이 바로 우리 눈앞에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빌려 제 인생의 항로와 가치관을 예기치 않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에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경이롭고 위대한 진실과 그들이 절망과 시련 속에서 온몸으로 보여준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불굴의 역사적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 부족하고 다소 길었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희망의 불씨 하나라도 소중하게 지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동북아시아의 한 지리적 국가명을 넘어서 그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불굴의 강인한 의지와 불가능을 기어이 가능으로 바꿔내는 뛰어난 창의적인 지혜, 그리고 인류 보편의 고귀한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위대한 인류 정신의 영원한 상징으로 전 세계 모든 자유시민들의 가슴 속에 찬란하고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직접 두 발로 뛰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며 온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생생하게 느꼈던 대한민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랍고 위대한 진실 앞에서 저는 한 사람의 평생을 바쳐 국제 안보와 세계 평화라는 난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너무나도 깊고 깊은 존경심과 함께 심장 밑바닥으로부터 뜨겁게 솟아오르는 진정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최빈국 중 하나로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처절하게 신음하던 나라가 과연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눈부신 경제대국으로 기적처럼 성장하고 이제는 그 어떤 외부의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고 자주적인 첨단 국방력을 갖춘 당당한 글로벌 선진국으로 세계 무대의 가장 중앙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눈부신 성공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이룩한 경제 발전 신화를 훨씬 뛰어넘어서 오늘날처럼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와 불굴의 희망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이며 감동적이고 소중한 교훈입니다. 특히 그들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렬하게 보여준 소리 없는 진정한 힘, 고요하면서도 내적으로 강인한 국민적 내공은 오늘날처럼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자신의 현재의 힘과 미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주변 국가와의 마찰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고 모든 국민적 역량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로 강력하게 단결하여 마침내 결정적이고 중대한 역사적 순간이 왔을 때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 그것이야말로 21세기의 복잡다단하고 위험천만한 시대를 현명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핵무기라는 인류 공멸에 파멸적이고 야만적인 수단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최첨단 과학기술력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하나로 굳게 뭉치는 위대한 국민적 단결력을 핵심적인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모습에서 저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희망의 길을 발견합니다. 만약 오늘 저의 이 길고 부족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이 저처럼 뜨겁고 뭉클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재했거나 혹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잠시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평화에 대한 뜨겁고 간절한 갈망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힘차게 고개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고 희망찬 인류 미래의 가장 선두에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경과 기대의 시선으로 숨을 죽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인류 역사에 또 어떤 놀랍고 위대한 긍정적인 획을 그을지 이 채널과 함께 끝까지 뜨거운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뜨거운 좋아요, 그리고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격려의 찬 댓글은 대한민국의 경이롭고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아직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새롭고 흥미로우며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뛰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